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따삐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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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유튜브 채널 지식인사이드의 김민식 PD가 탁구장에서 배운 세 가지라고 합니다. 따삐빠 따삐빠 따지지 말자 삐지지 말자 빠지지 말자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나 적용될 듯한 3음절입니다. 따삐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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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토야 그만하려. 렌토가 오늘 들고 온 책은 서진규의 성공 스토리 다시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이 책은 1999년도에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로 나온 책인데요. 2022년 11월 재출간되면서 제목에도 다시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다시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님은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하게 박힌 집안의 딸로 태어나 언니가 시집을 가자 어린 나이에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오빠는 놀고 있어도 일을 안 시키고 엄청난 차별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 어린아이는 11살 때 자기 스스로 자신을 돌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녀는 제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의 그 숱한 일과 차별을 떠나서 서울 풍문여고를 다니게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리더십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취업할 곳이 없습니다. 대학 대신 그녀는 가발 공장 여공으로 취업하게 되는데요. 제대로 가발 짜는 일을 못할 뿐만 아니라 심한 자괴감에도 빠집니다. 그 뒤 나중에 올케가 된 친구의 도움으로 골프장 식당 종업원으로 취업합니다. 판잣집과 골프장을 오가면서도 그녀는 마음속에 등불을 켜고 있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회화를 배우러 다닙니다.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학원비가 적지 않은 부담이었지만 입을 옷 안 사고 조금 덜 먹더라도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싶었다. 내 희망의 등불을 되살리는데 그만한 투자는 달게 감수하고 싶었다. 세상에 희망 없이 산다는 일의 막막함을 무엇에 견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녀는 골프장에 자주 오던 손님의 여행사 직원 겸 격리로 일하다가 같은 사무실 직원에게서 미국 가정집에서 식모로 일할 여자를 구한다는 광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을 위한 비밀의 문이라도 되는 양 그녀는 국제직업 소개소에 연락이 닿아요. 그리고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미국 비자가 나왔다. 그동안 반신반의를 거듭하며 초조해했기 때문일까. 비자를 받아들고도 선뜻 실감이 나지 않았다. 비행기 표를 손에 쥐었을 때에야 후끈 몸이 달아올랐다. 양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아나는 기분이었다. 나는 운명은 창조된다고 믿는다. 현실은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개의 면을 가진 다면체이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물이 반쯤 차 있는 컵의 비유가 바로 그것이다. 현실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의해 좌우된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모든 현실이 나에겐 족쇄였다. 미국에 가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 월마가 자주 말했었지. 미국에서는 여자도 남자처럼 성취할 수 있다고. 월마는 그녀가 다녔던 영어 학원의 선생 헨리의 부인. 그녀는 아버지가 구해준 $100를 들고 미국의 뉴욕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낮에는 정식 대학생은 아니지만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밤에는 웨이트리스로 일하게 됩니다. 영어 공부에 있어서 그녀는 수업 시간에 모두가 웃는데 자기만 알아듣지 못해서 울기도 하지만 그녀는 참 놀랍게도 이 모든 걸 극복해 나갑니다. 나는 엄마의 힘들었던 과거가 부러워라고 딸아이가 말할 만큼 그녀는 스스로 어려움 속에서 답을 찾아서
그 과정을 뚫고 나갑니다. 1914년 여름 만 25살 그녀는 합기도 시범 경기를 위해 한국 사람들이 왔는데 그중에 잘생기고 멋진 남자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이듬해 1월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딸을 출산하게 되는데요. 아들을 바랐던 남편이 실망한 표정으로 한마디 툭 던지고는 병실을 나가버렸을 때 서러움이 북받쳐 목 놓아 울게 됩니다. 그때 그녀가 갓 태어난 딸 성아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야. 죄도 아니야. 내가 그랬고 내가 그랬듯이 인간은 태어날 때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렇지만 삶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나는 내가 여자라고 천대받거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우리 힘을 모아 여자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페이지 139의 제목은요. 시애틀에 매맞는 아내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두었으면서도 키가 180cm이고 몸무게가 100kg의 남자, 합기도가 7단 운동선수가 자기보다 훨씬 작은 여자, 사랑하는 아내를 무지막지하게 때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있건 없건 아이가 있건 없건 가리지 않고 화풀이를 할 때마다 저자는 사라지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혼을 몇 번이나 결심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후회하면서 남편이 저주스럽고 남편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자 자신이 무서워져서 스스로 격리시키기로 합니다. 그녀는 미국 군대를 생각합니다. 딸아이 성아를 제천의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그녀는 미군 1등병으로 입대합니다. 시행착오와 긴장의 훈련병 시절 그녀는 길을 잃어버린 적도 많았고 자신감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다독이고 다시 일어서면서 최우수 훈련병으로 졸업합니다. 그녀의 첫 부임지는 우여곡절 끝에 용산의 142 헌병대로 배치받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장으로 특별 진급까지 합니다. 그녀는 장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위보다 낮은 준위에 지망했다가 떨어졌지만 오히려 육군 소위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라. 그 실패는 더 큰 성공으로 가는 우회도로일 수도 있다. 높이 그리고 멀리 보라. 그리고 그녀는 병참 장교로서 다시 주특기 교육을 받기 위해 버지니아에 있는 포트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남편과의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고 말리라. 먹구름이 밀려드는 포트리의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다시 한번 그 맹세를 떠올렸다. 한낮인데도 사이가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비를 피하지 않았다. 내리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헤어지리라고 마음먹었다. 얼굴을 때리고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차가운 빗물 사이로 어느 틈엔가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포트리에서 병참장교 주특기 교육과정에서 저자는 약 50명의 우수한 남녀 장교들을 물리치고 1등상과 최우수 지도자상 둘 다를 거머쥐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제4장은 소제목 나를 파악하고 나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 녹색 페이지에 써있는 문장들을 볼게요. 나는 무슨 일에 도전하기에 앞서 항상 3가지 리스트를 작성한다. 첫째,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3가지 문제에 답할 수 있다면 현재의 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희망에 도전하려는 나를 알고 있다면 그 희망은 이미 절반은 이룬 셈이다.
그런 후에 죽을 각오를 하고 희망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다. 제5장 꿈은 이루어지기 전에는 꿈꾸는 사람을 가혹하게 다룬다. 꿈을 잃고 자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향해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지만 꿈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길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나는 그들에게 작으나마 분명하게 존재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은 것이다. 그녀는 1990년 9월 42의 나이에 하버드대 석사과정에 입학합니다. 그녀는 늘 늦깎이였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석사과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에 도전합니다. 하버드는 박사과정으로 10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는데요. 그녀는 중령의 길을 갈 것인가, 하버드 박사인가, 괴로운 선택의 갈림길에서 전역을 결정합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996년 11월 막상 전역 명령서를 받아들자 손이 떨렸다. 자꾸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얼른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 거울에 군복이 비쳤다. 지난 20년간 하루도 벗지 않았던 군복. 나의 피부 같은 군복이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군복을 벗는다는 것이 겁나기도 했다. 군복이 나의 피부였다면 군대는 나에게 하나의 나라와 같았다. 세계의 평화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공유하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다. 서진규 장교는 저녁 축하 파티에서 인사말을 합니다. 20년 동안 정든 고향과 같았던 군을 떠나는 저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곳은 저의 안식처입니다. 군은 제게 수많은 도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모든 역량을 발휘해 그 도전에서 승리를 거둬왔습니다. 군은 제게 인종, 성별, 나이의 차별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또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남겨준 곳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출발은 정말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가발 공장 여공이었습니다.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식모가 되기 위해 단돈 100불을 들고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벌써 25년 전의 일입니다. 웨이트리스와 격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대학에 다녔습니다. 20년 전 미군 일병으로 입대한 저는 지금 자랑스러운 소령으로 전역합니다. 대학은 물론 하버드 석사학위도 받았고 이번엔 박사학위에 도전합니다. 군은 제게 계속 남아있기를 권했습니다. 저도 남아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록 몸은 군을 떠나지만 군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딸 성아가 제 뒤를 잇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성아가 없었다면 군에 대한 저의 미안함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성아는 대학을 졸업하는 대로 군에서 젊은 꿈을 펼칠 것입니다. 성아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군인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성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군을 떠납니다. 48살의 겨울이 지나고 있었다. 작가는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대할 수 있었던 우리 모녀의 이야기에서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될 희망과 용기를 얻은 것은 그들 각자의 선택이다. 그것이 꿈을 보는 자기만의 눈이다. 그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희망과 행복의 재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들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꿈과 행복이 결정된다고 나는 믿는다.
선택은 모두의 손에 주어져 있다. 지금까지 서진규 박사의 다시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23주년 특별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어요. 감사합니다.